역사적 신고가를 친다면 그 모멘텀이 발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장이 또 한 번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한번 할 수 있고요. 본격적인 이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안경이 바뀌셨네요. 원래 안경을 안 쓰셨는데? 바뀐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안경이 이제 3개가 있습니다. 금태, 은태, 그리고 와인태. 그래서 이제 R은 있는데 네. 도수는 별로 없는. 사실은 제가 안경을 맞췄던 이유가 네. 똑똑해 보이려고. 제가 이렇게 생긴 게 약간 나쁜 말로 조폭 스타일로 생겼다고 험악하게. 그래서 네. 약간 부드러운 이미지, 또 강해할 때 똑똑한 이미지로 네. 보이기 위해서 태를 3개를 맞췄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안 쓰다가 네. 오늘 약간 눈 쪽에 모두 났고 그리고 또 네. 오늘 또 의상을 약간 와인색으로 맞춰서 와인색으로 통일하셨네요. 머리 그래서 이제 색깔도. 안경도 일단 한번 같이 써봤습니다. 근데 뭐 이런 말씀을 좀 괜찮죠? 네. 안경 안 쓸 때보다 또 살짝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안경 쓴 게 더 무섭나요? 벗어야겠네. 살짝 좀 더 날카로운 느낌이 뭔가 트레이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자, 지난달 5월 지수 월간 리뷰 및 분석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제가 네. 지난달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네. 지금 장이 투자자분들의 체감은 네. 올해 들어서 나 망했어. 올해 들어서 막 계속 손해만 맞아요.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지난달에도 그 말씀 드렸거든요. 네. 근데 거래소 막상 한 달 끝나고 월봉 상태를 보면 네. 또 올랐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오늘도 거래소 이게 지금 월봉 차트인데요. 네. 월봉 차트 크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지금 보면 이게 작년 11월이에요. 네. 11, 12, 1, 2, 3, 4, 5까지 다 올랐네. 7개월. 지금 심지어는 6월 시작하고도 또 올랐으니까 8개월째 월봉상 양선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근데 이제 요 1월의 고점이 너무 높았던 거죠. 1월의 고점을 아직 돌파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의 고점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1월의 고점 딱 거기에 물리신 분들은 야 6개월 동안 본전 안 왔어. 특히 뭐 삼성전자 막 9만 원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은 나 아직 본전 안 왔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점이 아닌 월봉 기준으로 보면 지금 6월 시작하고 며칠 지났으니까 8개월째 양선이고요. 작년 4월부터 보면 4월부터 지금 거의 1년이 넘었잖아요. 네. 중간에 2번, 작년 8월하고 9월 2번 빼고는 다 올랐네. 거의 뭐 1년째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의 연속선 상에 있는 장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야 우리만 그런 거니? 뭐 미국은 뭐 금리 인상 테이퍼링 때문에 난리 난 거 아니야?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의 열봉이에요. 네. 다우지수의 열봉. 그러면 다우지수의 열봉을 봐도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네. 작년 4월부터 양선이 나왔고 세 개네요. 음선 2개 섞여 있고, 네. 근데 이제 1월도 음선이었고, 우리는 1월 양선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히려 올해 들어서 좀 더 강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우지수도 역시 네. 월봉상 양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5월장에서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할 만한 이슈는 크게 2개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공매도, 네. 그리고 이제 해외로 치면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테이퍼링의 시작 테이퍼링. 또는 금리 인상 가능성 이 2가지로 압축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5월 달 시작하면 이제 큰일 났다 니네. 니네 큰일 났어. 뭐 자기 포함한 거죠. 댓글 같은 데도 보면 야 5월 달 되기 전에 다 팔아야 돼. 근데 그 논리가 그 2개였거든요. 하나는 공매도 되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다음은 야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니?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원자재 슈퍼사이클 들어가고 원자재 값 오르지 뭐 소비자 물가 오르지 다 오르는데 가만히 있겠니? 테이퍼링 시작한다고 말하면은 미국도 끝났어. 미국도 끝나고 우리나라도 끝나고 이 근거가 맞아요. 물가 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 그리고 공매도였거든요. 네. 근데 5월달 막상 지나고 나니까 다우지수도 월봉상 상승, 네. 우리나라 거래소 지수도 월봉상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게 단순한 건 아니다. 주식이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단순하다면 이 세상에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못 벌 사람은 없을 것이며 또 하나는 가장 큰 돈을 벌 사람들은 금리 전문가일 거예요. 그렇죠.
금리 전문가. 하지만 저는 금리 전문가가 주식으로 큰 돈 벌었다는 소리보다 주식 전문가가 돈 벌었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들었고, 그 주식 전문가들은 금리만 보는 게 아니고요. 뭐 기업의 실적도 보고, 수급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보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5월달 장 시작하기 전에, 야, 공매도면 끝났어. 뭐 금리 인상이면 끝났어. 이런 의견에 현혹되셨거나 또는 아직도 그런 마음이시라면 종합 분석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탑다운상 네. 5월달 지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막상 끝나고 보니까 또 올랐네. 또 올랐죠. 근데 올랐던 과정도 막 그 두 가지 큰 이슈, 공매도와 금리 인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올랐네. 네. 그래서 탑다운 분석상 지수를 그렇게 겁내할 거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현재는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포인트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네. 뭐 6월의 지수 전망까지 말씀을 드리면 네. 다시 이제 거래소의 이제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코로나 저점이 3월 19일이었죠. 3월 19일 코로나 저점이 1457이에요. 네. 1457의 두 배는 2900입니다. 네. 그러면 2900을 넘은 지 오래고, 지금 1월의 고점이, 장중 고점이 3266, 오늘 종가가 3247,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는 바로 직전 종가 고점이 5월 10일이에요. 네. 5월 10일이 3249. 49인가? 오늘 3247. 종가 기준으로 코앞까지 왔고요. 또 장중 기준으로도 1월의 장중 고점 기준 코앞까지 왔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나갈 겁니다. 예, 당장 내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뭐 빠르면 내일 금요일 날 충분히 신고가를 칠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고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예요, 거래소는. 코스닥은 1999년에 너무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거래소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죠. 그래서 거래소가 만약에 6월 달에 역사적 신고가를 친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주식에서 역사적 신고가는 굉장히 강한 힘이 현재도 있고 더 갈 거야라는 의지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6월에 좀 강한 장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확률적으로죠, 물론.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친다면 그 모멘텀이 발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장이 또 한 번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한번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역사적 신고가 치고 강한 장 온 다음에는 다시 또 조정이잖아요. 네. 그 조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점점 두려운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야, 네가 아까 그랬잖아. 공매도도 이제 안 두렵고 네. 금리 인상도 뭐 종합적으로 보면 별로 안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두렵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또 포인트를 상승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제가 작년에도 김 작가님 채널에 뭐 7월에 뭐 한 8월쯤에도 나왔을 거고 뭐 한 10월쯤에도 나왔을 거고 이렇게 나왔는데 뭐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김 작가님 채널이나 나가면 이렇게 하락할 때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작년에 하락할 때 어딜 나가면 꼭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거래소 끝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그러면 저는 작년 8월, 9월, 10월에 요 조정 때는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어딜 가든지. 바닥이 3월이고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상승장이라고 본다면 3월에서 이제 6개월 됐네요. 뭐 3월에서 8월이면 5개월 됐을 것이고 3월에서 9월이면 6개월 됐겠죠. 제가 주식을 20년 이상 했는데 6개월, 7개월 된 상승장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무조건 그렇게 1년 이상이에요. 네. 무조건 상승장은 1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이 6월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됐죠? 1년 3개월 됐어요. 1년 3개월 된 상승장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언제 상승장이 끝나도 될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공매도 때문이야, 금리 인상 때문이야, 하나 때문이 아니고 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상승장의 끝이 네.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끝이 뭐 6월이다, 아니면 8월이다, 내년이다, 아무도 알 수 없는데 확률적으로는 작년 여름 가을보다 올해 여름 가을이 훨씬 확률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걸 두 가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단기 모멘텀으로는 신고가를 만약 6월 달에 탕 하고 쳐준다면 그 힘, 이 관성의 법칙이죠. 네. 막 달려가는 힘이 갑자기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신고가를 팡 쳐주면 지수가 계속 또 불장이 올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불 같은 장.
그게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1년 3개월의 상승장이 언제 끝나는지는 분명히 계속 의심하고 조심하고 째려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지수상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럼 업종 대표주 분석인가요? 네, 일단 5월달 업종 대표주 분석은 차트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6월의 관심 업종 정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6월의 관심 업종은 이따가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 준비한 걸로 보여드리고, 일단 5월 달에 대표 업종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도만 말씀을 네, 드릴게요. 좋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한 2달 전인가 여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쭉 보여드렸던 거 그쵸. 보여드렸는데, 그때 1위부터 50위까지 다 보여주셨었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고, 그쵸. 또 오늘은 6월의 관심 업종을 8업종을 추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5월 달의 업종 간의 움직임은 정말 대표 종목, 저는 대표 종목을 아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반도체잖아요. 네. 5월 달에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네. 빠졌다 오르고 했는데 6월 달 들어서 일단 오늘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2%가 올랐죠. 굉장히 오랜만에 그래서 올랐네요. 제가 거래소가 역사적 신고가를 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삼성전자의 오늘 2% 이상 상승 때문이에요. 원래 거래소의 시가총액 비중이 삼성전자가 워낙 높고 네. 또 SK하이닉스까지 합치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여야지, 반도체 애들이 움직여야지 시장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 가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6월 초 들어가면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뭐 그렇게 선도 업종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5월 달에 사실은 가장 눈에 띄게 안 좋았던 업종은 2차전지예요. 지금 2차전지 보시면 월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2차전지가 LG화학이 5월 달에 12%가 빠졌습니다. 12%. 그리고 삼성 SDI가 5월 달에 네. 5%가 빠졌어요. SK 이노베이션이 5월 달에 그나마 제일 잘 버텨서 2%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3대 배터리 종목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 관련주들은 움직임 좀 좋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5월 달에. 그 5월 달에 제가 보는 선도주는 무엇이었냐? 뭐 이거는 아무도 부인 못할 것 같은데 카카오였습니다. 카카오가 5월 달에 얼마나 올랐냐면 8%가 올랐습니다. 이 대형주가 한 달에 8% 올랐다는 얘기는 굉장히 잘 올랐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가총액 분석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요. 순위가 좀 바뀌었네요. LG화학이랑 삼바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네이버가 59조고요. 카카오가 56조예요, 지금. 네. 카카오 56조는 지금 뭐 당연히 사상 최고가니까 네. 지금 카카오는 자기의 몸값이 가장 피크인 상태까지 올라와 있고요. 더군다나 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플랫폼 산업인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가장 가까워졌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시가총액을 워낙 자주 보니까 역전될 때가 있고 역전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은 역전이 한번 된 겁니다. 원래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훨씬 높았거든요. 훨씬 높았던 셀트리온이 지금은 36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4조예요. 네. 요거는 역전이 만약에 되면 2등 기업이 1등 기업으로 완전히 또 굳혀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는 역전이 되려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NC소프트하고 넷마블. NC소프트가 지금 18조고 넷마블이 11조인데요. 넷마블이 상장 딱 되고서 한 달 동안은 NC소프트의 시가총액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이 상장되고서는 NC소프트보다 시가총액이 컸었는데 다시 NC소프트가 1위를 탈환하고 다시 또 1위를 굳히고 뭐 이런 시가총액 1위와 2위의 관계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주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제 생각엔 삼성전자를 많이 사랑하긴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도 만만치 않게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카카오를 갖고 계신 분들 이 두 부류의 투자자 모두 다 좀 이 시가총액을 좀 관심 깊게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망하기에는 카카오가 일단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한 번이라도 역전을 하는지 그게 포인트. 또 역전한다면 그걸 지켜내는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카카오가 시가총액 올라간 게 네이버에 나쁜 거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이버에도 좋은 거죠. 왜냐면 같은 애들이니까 비슷한 애들이거든요. 그 비슷한 애들이니까 카카오의 성장성이 인정을 받는다라는 건 네이버의 성장성도 어느 순간 야 얘네 인정 못 받았네 여태까지 저평가됐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쿠팡이 나스닥 미국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됐을 때 100조 상장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 네이버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같은 이커머스 관련주이면서 쿠팡은 미국에서 100조인데 적자 기업인데 네이버는 왜 50조밖에 안 돼? 이런 리포트들이 꽤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카카오가 네이버의 시가총액 거의 다 비슷해졌고 지금 네. 역전이 된다면 리포트는 분명히 나올 거고요. 네이버에 나쁘게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도 다시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리포트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연관을 한번 줘보시고요. 네이버 카카오 말씀해 주신 건데 네. 네이버랑 카카오가 지금 둘 다 시가총액이 오르긴 했지만 원래 그 시가총액의 금액이 차이가 좀 꽤 크지 않았나? 꽤 컸는데 카카오가 훨씬 많이 따라잡은 그 거죠. 뜻은 카카오가 그만큼 잘했다는 뜻인 건가요? 맞죠. 지금 차트상으로도 카카오는 지금 작년 가을부터 거의 월봉상으로 한번 볼까요? 카카오는 작년 가을부터 요 한 달 빼고는 양봉이 봉의 크기도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네이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지금 4달째 음선이에요. 벌써 주가의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났다는 얘기고요. 그 근거라기보단 그 이후로는 저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는 일단은 자회사 상장이 가장 좀 부각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수익 사업들의 성공 모델,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이 성공이 되면서 심지어는 그것들이 다 자회사를 기반으로 뒀기 때문에 자회사도 또 상장이 된다고 하는 이슈까지 해서 카카오가 좀 더 강했다. 근데 저는 네이버는 그러면 뭐가 있냐? 아까 말한 게 이커머스가 하나 있고요. 쿠팡과의 비교. 이커머스는 사실은 카카오보다 네이버의 마켓시어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네이버 쇼핑은 알아도 카카오 쇼핑은 사실 카카오 선물하기 그쵸, 선물하기만. 그래서 네이버의 그 이커머스의 마켓시어. 또 하나는 메타버스 쪽을 보면 네이버가 좀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네이버는 제페토라는 그 메타버스 공간을 벌써 2억 명이라고 해요.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적게 하고, 다른 나라 분들이 많이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인 같은 거죠. 카카오는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하는데 라인 일본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페토라는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타버스 공간은 세계인들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네이버가 어디랑 협업을 하고 있죠? 하이, 방탄소년단.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까지 이슈가 좀 크게 된다면 네이버도 한번 또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있는데요. 5월 달엔 그다지 오른 거 없었는데 이제 5월 말 6월 초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포스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주의 대표주자였어요. 가치주의 대표주자 또는 원자재 가격 인상이 대표주자. 근데 정확히 5월 10일인가요? 5월 10일 정도까지 고점을 찍고 5월 말까지 20일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이제 분기점인 거예요. 그러면 포스코 이제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를 사실 6월에 계속 봐주셔야 돼요. 6월 달에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지지부진 흘러갈 가능성은 좀 높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쵸. 아무리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에 의한 상승이었다면 6월에도 좀 지켜볼 필요 있다. 재반등이 안 나오고 지지부진하다면 철강 산업의 대표주인 포스코가 못 오른다면 다른 철강주들도 못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지켜보시고요. 이제 금융주의 대장주는 KB금융이었죠. KB금융도 근데 약간 포스코랑 비슷했죠. 5월 10일까지가 최고치였고 5월 11일까지 최고치였고 한 20일은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 금융주도 원자재 가격이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그냥 가치주라는 큰 카테고리 종목들이 5월 10일까지 올랐다가 5월 말까지 한 20일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 요게 이제 가치주의 분기점인 거죠. 요번 조정이 이제 가치주의 끝이야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조정 이후에 재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는 이제 6월이 좀 중요한 한 달인 것 같고요. SK텔레콤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5월달, 특히 5월 말 6월 초로 갈수록 좋았습니다. SKT만 보면은 뭐 얼마나 좋았어 궁금할 수 있는데 뭐까지 같이 보면 되냐면 KT 확실히 좋았죠. 확실히 좋았어요. KT, LGU 플러스. LGU 플러스가 한 칸 더 가야 되나? KT가 요즘 많이 올라가서 LGU 플러스랑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원래 예전에 비슷했는데 여기 있네요. LGU 플러스. LGU 플러스도 올랐어요. 그러면 통신주는 뭐라 그러면 돼요? 5월 달에 주도주였다.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본 업종 중에 예를 들어 카카오는 잘 가고 네이버는 못 갔잖아요. 못 갔죠. 그리고 2차전지 3개 다 못 갔잖아요. 포스코랑 KB금융도 금융주나 철강주도 5월 10일까지 올랐다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5월 한 달 동안 그것도 한 종목이 아니고 통신 3사 SK텔레콤, KT,
LG 플러스. 세 개가 다 오른 대장주가 다 오른 업종은 얘네밖에 없거든요. 통신. 그럼 통신주가 5월 달에 굉장히 강했다. 네. 이런 게 이제 모멘텀 분석이자 추세 분석이에요. 네. 그래서 5월 달에 통신주들이 강했다라고 읽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보면은 요 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장주 본 거는 그 아래는 안 보겠습니다. 그럼 쭉 보면은 이제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아모레퍼시픽 차트를 보면 얘는 5월 말까지도 고점을 쳤어요. 그죠? 요 고점 친 게 지금 5월 27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에서 LG생활건강을 별로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야 화장품은 그럼 헷갈리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화장품은 좋았어요. 그럼 LG생활건강은 원래 다른 화장품주들이 안 좋을 때도 얘는 계속 움직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떨어진 종목 위주의 순환매가 올 때 LG생활건강의 순환매가 약하게 온 거고요. 그 대신 아모레퍼시픽처럼 많이 떨어졌던 엄청 떨어졌었거든요. 얘는 코로나 저점이 11만 8천 원이었는데 작년 가을까지 그냥 50%도 안 올랐을 때예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순환매 돌아갔고 심지어 금융주, 철강주도 2배, 3배 올랐는데 얘는 50%도 안 올랐으니까 야 이런 애들한테 올라가야지. 어떤 이름으로? 보복소비로. 그래서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보복소비 대장주 또는 중국 관련주의 대장주라고 봐요. 그래서 중국 관련주 또는 보복소비주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생활 속의 종목 발굴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생활 속에서 요즘 가장 이슈는 코로나 백신이거든요. 그렇죠. 뭐 미국에 사는 지인들이 있으면 다 들어볼 텐데 미국은 지금 놀러 다니기 바쁘다고 해요. 그게 보복소비죠. 마스크 안 쓰고 놀러 다닌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모두 다 마스크를 쓰죠. 안 쓰면은 큰일 나죠. 네. 다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백신에 대한 이야기 또는 이런 대화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예전에는 백신을 아무도 맞기 전에는 야 그거 무서워서 맞겠어? 난 화이자 올 때까지 안 맞을 거야. 뭐 이랬던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빨리 맞아서 빨리 마스크 걸고 놀고 싶어. 이게 이제 우리 너무 답답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마스크를 벗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보면 해방감을 느끼고 또 하나는 뭐 그렇게 두려움은 있었지만 실제로 백신의 부작용 이런 게 흔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낮은 확률이니까 나도 백신 맞을 거야라는 생각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시잖아요. 자녀 백신 뭐 신청하라는데 맞아요. 신청이 안 되죠. 다 모두가 하고 있으니까 그 이유는 빨리 맞고 싶은 거고 빨리 맞고 싶은 이유는 마스크 벗고 놀러 다니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얀센 많이 맞더라고요. 그렇죠. 예전 같았으면 야 얀센이 뭔데 미쳤어 그걸 맞게 이럴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아무거나 맞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로 사실은 보복 소비주가 필요하다. 네.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있었지만 뭐 예를 들어 여기 있네요. 항공주의 대장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대한항공. 자, 항공주의 대장주입니다. 5월 달에 몇 퍼센트가 올랐을까요? 5월 달에 18%가 올랐어요. 네. 왜 올랐냐?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무도 비행기 국제선을 못 타고 있습니다. 이제 곧 타겠지, 이제 곧 타겠지. 그래서 올랐고요. 뭐 시가총액 상위에는 아마도 없을 테니까 10조 이상이 없을 테니까. 근데 이제 하나투어가 있어요. 하나투어. 네. 제가 바로 찍어 보겠습니다. 여행주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애가 뭐 한 1조 정도 되는 하나투어인데요. 하나투어 1조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주가가 떨어져서. 하나투어의 시가총액이 1조 되려나? 1조? 딱 1조 2천억이네요. 자, 1조, 요즘에 올라서 제 기억엔 한 8천억, 9천억이었는데 보시면 하나투어는 그러면 얼마나 올랐을까요? 35%가 올랐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 종목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5월달 분석이에요. 5월달에 뭐가 좋았었는지 뭐가 안 좋았었는지를 파악을 하고 만약에 내가 모멘텀 투자자면 좋았고 강한 애를 사면 되고 내가 만약에 저점 투자자, 역발상 투자자, 역배열 투자자면 못 올랐던 거 사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역발상 투자자면 못 올랐던 거 사야 되고 모멘텀 투자자면 오른 거 사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못 올랐는지 뭐가 올랐는지 분석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대신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투어는 한 달에 35% 올랐으니까 엄청 올랐다. 이게 뭐다? 보복 소비주라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들. 비행기 타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이제 화장 이쁘게 하고 싶어, 이쁜 옷 입고 싶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어, 이런 것들이 모두 보복 소비주입니다. 코로나 때 못했던 것들 다 하고 싶어.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